지방자치 부활 30년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 오늘 손님은 행복도시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서대문구에선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 극복하고 계십니까? 25개 구가 거의 공통일 것 같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 상황을 보면 이틀 전까지 이 통계를 봤을 때 1차 백신 접종률이 76%, 2차까지 8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이 접종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4차 대유행이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분기에 18세 이상의 접종을 아직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임신부와 또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 접종을 4분기에 쭉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질병 부담의 완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일상 회복의 단계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최근에 특징적인 것은 재택 치료를 이제 각 구별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는 이제 보건소에서 했던 재택 치료 전담팀을 구 차원에서 재택 치료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하고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바로 병원과 비대면 치료를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긴급하다 이러면 시, 구, 병원, 소방서 함께 한 라인이 구성이 돼서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현재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재택 치료라든지 다른 모든 방역 조치를 통해서 일상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얘기를 좀 해보자면 민선 6기 때는 이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제 지방분권의 전도사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정도로 활약을 하셨는데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부 개정안이 이제 2020년 12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 가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양 일괄법 함께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직 전부 개정안이 되어졌다고 하지만 가장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명문화된 규정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의 중요 요소가 주민의 자치라든지 자치 역량 부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국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입법 활동이 주민자치까지 분명하게 명문화되어져서 실제로 저희 지역사회가 이런 주민자치가 활발히 되어지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동별 지역회의라든지 또 주민총회 이런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현장에서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조금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자치 영역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예산을 줄이거나 뭐 삭감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이건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는 것,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키워왔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과 협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대문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0년 민선 5기부터 서대문 구청장을 3선을 역임하셨어요. 네. 지난 10여 년 동안 서대문구는 어떤 점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 그 서대문구 그러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서대문 주민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는 데가 이제 서대문 안산 자락길입니다. 그 안산이라고 하는 곳이 남산하고 비교했을 때요. 안산이 296m고요. 남산이 292m. 저희가 4m 더 높습니다. 몰랐습니다. 남산 타워 빼고. 그런데
예전에 봉수대가 있던 자리죠. 네.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전망이 아주 좋지요. 네. 그래서 안산을 한 바퀴 삥 둘러서 보통 사람들은 등산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만 우리 안산 자락길은 산 중턱에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서울 전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낸 거죠. 3년에 걸쳐서 목재 데크길을 만들었는데 계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은 이렇게 경사도를 주면서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아니면 유모차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제로 걸어서 네. 건강 실천율, 걷기 실천율 또 아니면 비만을 하지 않도록 줄여가는 이런 일들 종합적인 통계에서 보면 저희가 아주 좋은 상위권의 도시가 됐습니다. 저는 안산 자락길이 우리 주민들의 교통약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전체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고 건강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촌이 이제 젊음의 도시잖아요. 네. 대학이 9개가 있는 저희 구니까 이 신촌을 중심으로 해서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해서 네.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차가 없으니까 550m가 문화광장이 되어졌고요. 그 문화광장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봄철에는 저희가 왈츠축제를 하고 네. 여름철에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물총축제. 네. 물총축제 때는 우리 젊은 분들이 3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그 도심 안에서의 물총축제가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맥주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들이 주말마다 열려서 그야말로 문화의 중심인 신촌이 만들어졌어요. 최근에는 문화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스타트업, 새로운 창업과 이런 그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창업 꿈터라든지 아니면 연세 캠퍼스 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또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촌밸리가 창업의 이런 밸리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신촌은 문화뿐만 아니라 창업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이 함께 발생하는 곳이 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 이제 제가 12년 차인데 네.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러면 구청장님 이제 좀 키가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그 서대문구의 복지 행정은 좀 남다른 데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특별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네. 계시다고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동복지 허브화라고 해서 네. 복지를 예전에 이제 구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주민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동이니까 동주민센터가 복지의 중심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동복지 허브화 사업입니다. 동장이 복지동장을 하고 통장이 복지통장을 해서 통장이 예전 같으면 민방위 통지서 나눠주고 그저 반상회나 뭐 이렇게 해보나 나눠주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지역에 살고 있는 통의 복지를 책임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지역 안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 발굴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렵다고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발굴을 해냈는데 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바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백가정 보듬기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제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100만 하자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완전을 기하는 이런 100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물론 숫자 100도 의미가 있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야 된다. 일회성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사찰, 성당 또 개인 법인들이 이런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철에 일회용 성금 모금이 아니고 매월 생활비를 주듯이 국가가 지원해 주듯이 꾸준하게 자립할 때까지 해달라.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했는데 2011년에 100가정.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729가정에 지원된 금액이 40억 원입니다. 제가 이걸 쭉 하면서
그 처음 10가정 정도는 제가 직접 다녀도 보고 또 어디 가면 특히 뭐 교회 같은 데 방문하면 광고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가정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고 하면 그분들이 예비된 손길로 계속 도와주셨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기부 문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서대문 지역사회 백화점 보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설계할 때 투명성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주는 후원자가 자기가 100을 내면 100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후원 결연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후원자는 잊어먹지 않고 자동이체로 지원해 주게 되고 수급받는 사람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매월 지키게 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백화점 보듬기를 통해서 현재 제도에서 구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메꿔 가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천사톡이라든지 AI를 통한 이런 돌봄을 쭉 했는데 저는 복지에서 그래서 계속 1등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6월에는 네. 그 두 바퀴 환경센터라는 곳도 문을 여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자전거 대여소였다고 네. 하는데 지금 어떤 역할 하고 있나요? 자전거 대여소 때문에 두 바퀴 쉼터였죠. 네. 근데 자전거를 이제는 뭐 다 따릉이도 있고 이래서 많이 활용이 안 되어져서 저희가 그걸 환경센터로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큰 화면을 통해서 함께 어떤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지하층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꾸며서 언제든지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홍제천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쉼터로도 활용하고 환경교육의 장소로도 쓰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채광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는 두 바퀴 환경센터가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한 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참 자연환경에 네.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네. 또 이 자연환경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환경 네. 아니겠습니까? 네. 학교, 가정,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서대문구에서. 그 국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뭐 대단히 좋아하죠. 특히 학교가 지난번 코로나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네.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은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와이파이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요. 모든 학생들에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공급하고 그리고 스마트 칠판까지 공급을 했어요. 저희가 한 485개 교실에 이렇게 공급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게 하고 온라인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 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교육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을 계속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올해도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네.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나요? 결국 이번 그 금년에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극복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마무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오더라도 좋은 계획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달은 최소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상 회복을 갖는 이런 단계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특집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도 국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구청장과의 온택트 진행을 맡은 김상아입니다. 구청장에 듣고 싶은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근에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 연맹이 출범하고 구청장님이 의장으로 선출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의미이고 어떤 활동을 펼칠 예정이신가요?
네, 평생 학습을 매개로 세계 300여 도시를 연결하는 아시아 태평양 학습 도시 연맹이 최근 창립했다는 보도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의장이신 구청장님에게 그 의미와 활동 계획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5대 권역의 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습도시 면에서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도시들끼리 한번 연맹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런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또 선제적으로 잘하는 도시들이 함께 네트워크의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도시가 학습에 있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14개국의 65개 도시가 함께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걸 더 확장해서 300개 도시의 계속적인 그 흐름을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연맹의 발전과 앞으로의 행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광섭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들이 서대문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서대문구에서도 고민하고 있을까요?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이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냐면 현재 시대에 맞도록 그래서 3D 메이커스 지도자 과정 이런 걸 해서 쭉 했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현재 추세에 맞는 교육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제공해서 그분들이 사회적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문화체육회관 쪽에 여성 인력과 관련된 여성 이룸 센터라고 하는 여성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곳에는 1인 여성 기업들을 위한 오피스를 만들었고요. 공유 공간이라든지 또 그 공유 키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모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잘 구현이 돼서 여성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서대문구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2010년 민선 호기부터 서대문구청장 3선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민에게 선택받은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지방자치 시대를 이끈 구청장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선택받는 비결 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지지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처음 구청장 시작할 때 주민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 주민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청렴하게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렴하게 섬기는 자세로 한 것이 우리 주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고요. 지속적인 어떤 혁신 정책, 이를테면 안산 자락길이라든지 백화점 보듬기 사업이라든지 신촌의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면 청년의 창업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청렴하게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씀 의미 있게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지방자치부와의 30년, 국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과의 온택트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구구담에서 하는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장 당선 직후의 첫 다짐 기억하시나요?
네, 좀 전에 우리 주민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세족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끝까지 겸손하게 내가 엎드려서 주민의 발을 씻길 때 섬기는 자세를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항상 잘못하면 오랜 기간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을 잘못하면 권력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게 그 영상이 항상 떠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겸손을 다짐하고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학 시절부터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이었던 서대문 키다리 아저씨, 구청장님의 큰 키처럼 그 꿈도 계속 자라나길 바랍니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과 함께한 구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